똥파리 대장, 본드, 본드맨, 전해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제 6월 13일 지선할 때 갑자기 이정렬이라는 사람이 해경군 김씨를 가지고 이제 완전 자기의 첫 번째 이제 변호사 되고 나서 맡은 사건이라면서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해결한다면서 완전히 그냥 막 의기양양했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무슨, 내가 볼 때는 그때 이미 이보연이라는 사람이라고 완전 자료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게 이제 남자가 했다. 그리고 이제 좌우 맥락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틀림없는 사실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분명히 이보연이라는 사람으로 드러나 있는데 저것도 무슨 헛소리지. 완전히 이제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부선하고 공지영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돼지 껍데기를 먹고 소주 한 잔을 하면서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가짜를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가짜 내용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게 참 황당한데요. 이게 나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일이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조작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지나온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도 이제 언론을 이용해서 충분히 플레이하면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을 했겠죠. 그러니까 똥파리 대장으로 이제 이정렬 이 본드맨이 나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위에 이제 더 우두머리 장군, 그러면은 장군이 누구냐? 결국은 뭐 이 이제 네티즌들이 돈을 뭐 2천만 원 모아가 김부선한테 돈을 주고 뭐 해경군 김씨를 찾아라, 해경 궁차사닷컴 어쩌고 하는 게 네티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위에 최고 장군은 전해철이었던 겁니다. 전해철을 위해서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전해철은 이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싸우는데 이제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엉터리를 가지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은 이제 그 똥파리 부대의 힘을 이제 믿었겠죠. 똥파리 부대면 충분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이제 안 했겠죠. 가짜를 가지고. 하여튼, 참, 내가 시간 지나고 보니까 진짜 과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지만은 그 가짜가 이제 드러난 거죠. 그때 그 당시에 2천만 원을 모아서 김부선한테 주면서 이제 공지영이 중간에 이제 김어준을 끌고 나오면서 또 이제 주진우를 끌고 나왔죠. 그렇게 하면서 뭐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했지만 알고 보면 줄줄이 사탕이 엮여갖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것끼리 완전히 이제 기획을 한 겁니다. 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누구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깊이 완전 썩은 뿌리를 내려온 삼성 족벌, 이 삼성 앞잡이들과 한패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엉이 대장 전해철은 내가 볼 때는 여기 이제 민주당 안에서 50%의 삼성의 적폐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아주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다. 김진표하고 드러나는 사람인 거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왜냐면은 이렇게 부정부패를 일삼고 완전히 세금을 탈세를 하고 국민연금을 갖다 쓰고 해도 지금 그 민주당에 있는 정의의 그런 당이라고 우리가 믿었던 민주당에 있는 사람 누가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박용진 한 사람 겨우겨우 지금 발견됐어요. 박영선도 이제 하다가 지쳤는지 아니면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더 이상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됐다 그러잖아요. 박용진 이분이 삼성 그 정권 문제를 파헤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그런 부패의 그 카르텔이 그 안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이제 그 특활비를 일도 별로 안 하면서 무슨 특활비를 이래 많이 갖다 쓰냐. 앞으로 받는 돈도 그래 많고 뒤에 받는 돈도 그렇게 많고 전부 다 국민 혈세인데 안 돼. 하면서 사인 받으러 갔을 때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인을 한 사람이 오히려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당 체입에는 그 아무도 사인 안 하는데 사인했잖아요. 그러면 찍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용감하게 찍히든 말든 소신을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가가 될 소양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표창원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은 이런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이렇게 사인을, 동그라미를, 특활비를 안 받는다. 다 받는데 네가 안 받는 동그라미 쳐? 네 혼자 잘난 척 할 거야? 튈 거야? 그러면 나 네 왕따 시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에 전부 다 눈치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권 후보다 어쩌고 하면서 이름 나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낙연 이분을 한번 보세요. 4선을 했답니다. 4선을 했고 경기도가 아니고 그 전라남도에서 이제 전라남도에서 도지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긴 세월 삼성의 이 부패를 늘 그 안에서 국회의원 4선 16년을 지켜본 분이에요. 근데 이낙연 이분이 한 번이라도 각 세운 적 있었나요? 오히려 손학규하고 친한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은 왜 이렇게 늘 거의 그림자처럼 살다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그림자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더라 이겁니다. 삼성의 이 부패가 우리나라를 완전 집어삼키고 있는 이 와중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은 믿을 수 없다. 저는 믿을 수 없다 생각해요. 지금도 어쩌면은 삼성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알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왜 총리가 가만히 있어요? 대권 후보가 왜 가만히 있어요? 예, 마찬가지야. 경기도지사님 이재명 도지사님은 각을 세우고 싸우잖아요. 기영공장에 사람 2명 죽었다. 법도 없어. 그런데 무법이야. 삼성이 했다 하면 무법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당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손잡고 삼성을 파헤친다 해가지고 지금 법안 마련 중이죠. 이 사람은 삼성하고 싸울 사람이에요. 예, 박용진과 함께.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대선 후보라고 사람들이 그냥 이름이라도 올려주는 김경수 지사는 뭐 하나요? 왜 삼성하고 안 싸우나요? 이 사람도 삼성에 피해받고 있는 사람 맞잖아요. 우리 주권자들이 얼마나 삼성 때문에 괴로운지 김경수 도지사가 모를 리가 있나요? 근데 왜 안 싸우나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나라에 좀 써먹을 제목이다 생각을 한다면은 반드시 삼성하고 싸워야 됩니다. 삼성하고 안 싸우면은 삼성에서 키워준다. 뒷돈 받았나? 아니면 돈을 먹었나? 왜 꼼짝을 못하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용은 꼴랑 16억밖에 안 내고 우리나라를 완전 들어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법 판사들 농단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삼성에서 죄 지어가지고 영장을 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기각이에요. 판사들하고 똑같아요. 판사만 그런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삼성에 딱 되면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법반대는 정치꾼들이 정치 양아치짓만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하고 자한당은 전부 다 거의 내가 볼 때 90%, 99%일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삼성에서 있는 썩은 돈 먹어가지고 다 모가지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에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투사라고 하는 민주당에서도 50%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것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자라고 이름이라도 조금 내는 사람들은 주권자들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삼성하고 싸우나 안 싸우나. 절대로 더 이상 쏘고는 안 돼요. 삼성이 어떤 식으로 그 언론을 장악했는지 어제 미디어 오늘 신문에서 봤거든요. 삼성에 광고를 받으면은 삼성에서 광고를 받으면은 그 회사는 이제 배부른 경제지가 된답니다. 여기 미디어 오늘에서 이런 광고를 이걸 냈어요. 삼성 광고 배부른 경제지 배고픈 일간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서는 일단 무조건 경제지는 무조건 이제 삼성에서 광고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아주경제, 헤럴드경제. 이번에 김부선 이 완전히 오락가락하는 여자,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 SNS에 글만 올려도 전부 이 경제지에서 다 써올렸거든요. 내가 이것들이 미쳤나, 경제신문 맞나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삼성에서 이렇게 광고를 받았는 거예요. 그 광고가 하나에 어마어마한가 봐요. 어쨌든 그게 억대가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삼성 광고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삼성이 얼마나 악랄하게 다 갖다 삼켰습니까? 중소기업은 전부 다 완전히 힘도 없어, 돈도 없어, 광고도 못해요. 대기업이 전부 다 독식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누군가요? 정치 양아치들 아닙니까? 그동안에 자한당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정치를 했나요? 예. 이제 민주당 얼마 안 됐는데 이 안에도 50%는 있으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경향신문이나 이제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줬다가 안 줬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광고로 먹고 사는 신문으로 완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대기업에서 모든 걸 다 지금 독점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이 족벌들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광고를 안 주면은 이 직원도 먹여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 부패하고 결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 신문, 세계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여기는 기본적으로 삼성에서 광고를 주는 겁니다. 근데 경향신문하고 이제 한겨레는 줬다가 안 줬다가 하는 겁니다. 자기들 입맛에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그러니까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삼성에 이래 목을 매도록 이래 만들어 놓은 이 정치꾼들하고 이 법조계하고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이 환경 시스템이 이렇게 부패의 어떤 시스템으로 완전히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그런 동그란 공을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돌고 있어요. 부패의 공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을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JTBC하고 SB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영이잖아요. SBS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하고 교묘하게 각을 세웠다가 또 풀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끝까지 판다 해서는 삼성을 막 이제 팠죠. 부동산 차명계좌 해가지고 삼성에서 지금 세금도 안 내고 또 돈 다 떼먹고 지금 이런 분위기를 찾아내고 있잖아요. SBS에서는. 그러면서 또 이제 조폭이니 이니 이제 그것을 알고 싶다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가짜, 완전 터무니없는 그런 또 내용을 만들어서 이제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들은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어떤 프로를 어떤 PD가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무슨 정치적 노림수로 무슨 짓을 하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리적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JTBC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삼성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국회의원들을 주로 이제 타겟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특활비를 많이 받는다.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이, 특활비 받는 거를 갖다가 포기한다 해놓고 다른 데서 돈을 땡겼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부정을 주로 터뜨려요. 그런데 삼성의 부정은 절대 이제 안 터뜨리죠. 그리고 기업공장 이런 거, 터뜨리는, 그건 터뜨리는 척을 하는 건지 어쨌든 터뜨린 건 사실이에요. 터뜨리는데 아직 법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밀고 나가진 않고 그냥 맛배기 정도로 한다. 우리 그래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일정 그 시청률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언론이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머리를 써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각을 세워요. 왜? 삼성이니까. 이재명 도지사님 얘기는 제일 먼저 선두에 나와요. 완전히 염치 없이. 어차피 김부선 얘기 지금 다 가짜가 드러났잖아요. 근데 JTBC에서 엄청 앞장섰어요. 근데 제일 앞장선 거는 KBS, MBC. JTBC 세 개 다 마찬가지죠. YTN, 채널 A는 말할 것도 없어요. 걔들은 실시간 틀어놔도 1600명 이렇게밖에 안 봐요. 1600명 실시간 본 게 SBS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160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나중에 점점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실시간 160명이 뭡니까? 그 안에 PD가 얼마나 많고 아나운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채널 A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 무슨 그런 사기방송국이 어디 있어요. 거기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난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직업이 할 일 없으면 방송국에서 맨날 주구장창 거짓말하고 있고 거기 나와가지고 아유 내가 옛날에 기자 출신이니 변호사니 하면서 나와가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같이 삼성에서 뒷돈을 받고 앞에서는 이제 거기서 주는 돈 받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겠지만 얼마나 신세가 불쌍해요. 그런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이. 그런 자기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짓말인지 딱 보면 다 보이는데 아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이 부패 DNA는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좀먹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공포정치, 이 공포정치를 통해서 무기를 수입하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네, 이러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올가맨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더 이상 종북 타령, 전쟁 타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대신에 충격적인 얘기가 뭐 미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스캔들 관련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희정은 미투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재명도 이제 스캔들로 엮으려고 한 거죠. 없는 신기루 없는 얘기를 그냥 김부순이라는 이 삼류 에루 배우와 삼류 소설가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삼류들을 이용해 가지고 삼류니까 막 내 인생 망가지든 말든 돈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강용석이나 이정열, 빵꾸 본드나 뭐 이런 사람들은 돈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악마와 손을 잡는 거 지가 악마니까 얼마든지 잡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같이 이제 한탕 해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잘 먹혀왔었는데 요번에 안 먹힌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재명 도지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사필 규정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을 응원하는 우리들은 그게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이런 SNS 유튜브 시대에 옛날처럼 완전히 무슨 귀 막고 눈 막고 뭐 그게 가능한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나의 주권, 대통령도 주권 하나, 도지사님도 하나, 이재용도 하나, 다 하나다. 얼마든지 그 하나를 행사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현재 이 불공정하고 있잖아요. 이 썩어 빠진 구조를 떠져고칠 수 있다. 우리가 깨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이게 하루아침 쌓인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해먹어 왔던 것들 완전히 거의 벽돌이에요, 벽돌. 예. 여기다가 이제 완전히 이것을 깨야 되는 거예요. 벽돌을 깨야 되는 거예요. 망치로. 뭐 하루아침에 깨지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깨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해경군 김씨라든지 그 다음에 김부선의 이 미친 여자 점 얘기라든지 이런 거 드러나잖아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해먹은 이 오래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정의의 사도들이 나타나서, 특히 요번에 이제 나타난 분, 박용진, 이분 있잖아요. 이분도 삼성하고 각 세워가지고 왕따 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었죠. 근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유치원 문제를 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유치원 문제 이고도 원장이 얼마나 많아요. 학부모는 또 얼마나 많아요. 학부모를 나름대로 방법으로 다 구워 삶아놨기 때문에 이제 큰소리 친 거죠. 국회의원 너가 내 손에 있거든 이러면서. 근데 박용진 의원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싸워가지고 쟁취한 거죠. 정말 용감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그 후보라고 하는 이낙연, 뭐 김경수, 박원순 이런 분들도 삼성하고 싸우나 안 싸우나 보겠다는 겁니다. 안 싸우면 문제 있다. 안 싸우면 삼성의 어떤 그런 그 뒷돈을 받아가지고 대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주권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몇몇이 싸워가 피 터지게 하지 마라 이거야. 같이 싸우라는 겁니다. 이 힘든 이 엄중한 시국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권력을 차지했다고 그런 더러운 권력 가져서 뭐예요?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얼굴에 주름도 자글자글 하던데 언젠가 죽어요. 일할 때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일할 때. 이낙연 총리님도 마찬가지. 이분도 나이 많대요. 나이도 많은데 뭐 불멸할 것도 아니고 살다가 죽을 건데 일 똑바로 하고 죽자 이겁니다. 삼성의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라도 과시적인 성과를 보여야지 이 정권이 훌륭했다. 나중에 정말 박수 받는 정권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 우리 주권자들이 보고 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화이팅! 바이!